이제 객체, 배열, 또 다른 얘기를 진행을 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우리는 int 들, 정수 들이라고 하는 이 타입에 대해서만 배열을 좀 사용을 해 봤는데, 이제는 우리가 기본 자료형 타입 8가지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문자열, 스트링이라고 했던 이 타입, 이런 것들을 좀 더 명확하게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기본 자료형 8가지, 바이트, 쇼트, 인트, 롱, 플롯, 더블, 캐릭터, 불린, 이렇게 8가지가 기본 자료형에 포함이 됐고요. 그리고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던 문자열을 다루는 스트링이라고 하는 녀석, 이 녀석까지 해서 총 9가지의 자료형을 우리가 가장 많이 쓴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이거는 지금 말씀드리는 건 이제 배열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라기보다는 일단 이 자료형에 대한 파악을 먼저 하고 이것들을 활용해서 배열을 추가적으로 좀 알아볼 거예요. 인트를 다뤘던 거랑 마찬가지로 바이트를 다루게 되면 얘는 어차피 정수형 데이터 타입이었잖아요. 바이트, 쇼트, 인트, 롱 이 4가지는 정수형입니다. 나눠볼까요? 이렇게. 그리고 얘는 문자열이라고 하는 참조형이었는데 정수형이기 때문에 당연히 바이트라는 변수에는 정수를 넣을 수 있고요. 얘가 가지고 있는 범위 120 몇 정도 됐던 그 범위 안에서는 정수를 어떻게 넣어도 다 들어갑니다. 다만 그 범위를 벗어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뭐라고 해요? 이게 127까지 가능할 겁니다. 마이너스 127부터 플러스 127까지 그 사이에 0이 포함되어 있고요. 이렇게 바이트는 정수 1 가지고 할게요. 그 다음 쇼트 이 녀석도 마찬가지 정수입니다. 그래서 1 같은 거 다 들어갈 수 있고, 인트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사용했으니까 별 문제 없겠죠? 문제 없고, 롱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추가할 수 있어요. 그런데 롱 같은 경우는 숫자를 넣을 수 있는 것도 맞지만 이렇게도 표현을 많이 해요. 이 롱은 정말로 큰 숫자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도 표기를 합니다. 이거를 한번 찍어서 눈으로 보자면 그냥 1이라고 나오기는 하는데 롱이라고 하는 이 데이터를 표현할 때, 롱 타입을 표현할 때는 L을 붙이기도 한다. 대문자 L을. 이거 소문자 L은 또 안됩니다. 왜 뭐라고 안하지? 근데 보통 대문자 L로 써요. 어쨌든 그 다음에 플롯, 얘는 실수니까 소수를 넣어줘야 되고요. 근데 이 녀석 지금 딱 보면 소수를 넣었는데 안되죠. 에러예요 이거. 이거를 마우스를 올려서 보면은 더블은 플롯이 될 수 없어 라고 해요. 타입 미스매치, 이거 타입이 안 맞는다는 얘기잖아요. 얘네들끼리는 그런 게 없었는데 얘는 지금 뭐라 합니다. 이거 왜 뭐라고 하는 거냐면 플롯은 쓸 때 얘가 붙어야 돼요. 이거는 무조건이에요. 1.1f 이 f라는 녀석이 붙어야 이 녀석이 처리가 됩니다. 그럼 더블 같은 경우는 A, B, C, D, E, F. 네, F라고 쓰니까 왠지 플롯 같은데 그렇게 생각 안 하시겠죠? 우리가 알고 있던 대로 그냥 이렇게 실수, 소수를 가지고 있는 녀석을 넣어줄 수 있고요. 캐릭터 같은 경우는 홀다운표를 찍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문자 하나 들어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문자 이 하나는 알파벳 소문자, 대문자 상관없고요. 한글도 돼요. 자음, 모음 가능합니다. 이것도 한 글자예요. 가능하고요. 이것도 한 글자입니다. 가능해요.
띄어쓰기가 하나 더 들어가면 안 돼요. 이건 이제 두 글자라서. 받침이 있는 글자 한 글자입니다. 돼요. 넣을 수는 있어요. 그리고 넣은 결과를 찍어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쓸 일은 없어요. 어쨌든 한 글자만 들어갈 수 있는 캐릭터 문자형이고요. 불린 타입 얘는 이제 true 아니면 false라고 하는 녀석을 지정할 수 있었죠? 찍어보면 true, false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 자, 이게 기본 자료형 타입 8가지였습니다. 자, 지금 이거를 갑자기 왜 했냐면 자, 초기화를 한 번에 진행하지 않고 전부 다 선언만 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거 지금 굳이 선언만 하는 이유는 초기화를 다 하려면 좀 번거로우니까 선언만 하는 걸로 상태를 좀 바꾸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선언만 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방금 전에 배웠던 그 배열이라는 녀석은 int 대괄호라는 걸 사용해서 정수들이라고 표현했죠. 여기다가 대괄호 붙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될까요, 일단? 이거 돼요. 아무 문제 없어요. 쇼트도 마찬가지, 인트도 마찬가지, 롱도 마찬가지, 플롯도, 더블도, 캐릭터도, 불린도 전부 다 할 수 있어요. 그럼 대괄호가 붙었으니까 이제 바이트들, 쇼트들, 인트들, 롱들, 플롯들, 더블들, 캐릭터들, 불린들이 된 거예요. 이 배열이라고 하는 녀석은 대괄호를 붙이면 무조건 만들어지냐? 맞아요. 기본 자료형 타입 8가지에 대괄호를 붙여서 만들면 이 타입으로 된 배열을 만들겠다라는 의미예요. 그냥 똑같아요. 인트들 했던 거랑 다를 바가 없어요. 이렇게 사용이 가능해요. 그래서 제가 조금 아까 기본 자료형 타입 8가지에 해당하지 않으면 얘네들은 무조건 참조형이다 라고 했는데, 사실 이 녀석들을 참조형으로 보기가 조금 애매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자, 일단 기본 자료형 8가지의 배열이라고 하는 대괄호 붙이니까 전부 다 가능해요. 이거 실제로 다 되는 거예요. 아까 했던 것처럼 new, 바이트, 대괄호 3 이런 식으로 하면 다 할 수 있어요. 개념도 똑같아요. 들어갈 수 있는 값도 이 앞에 있는 타입처럼 똑같아요. int들이었으니까 int만 들어갈 수 있었던 것처럼 바이트들이니까 바이트 범위 안에 있는 정수는 다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뭐 불린들 하면 true, false 여러 개 들어갈 수 있어요. 다 돼요. 실제로 다 되는 건데, 자, 스트링이라고 하는 이 타입은 문자열을 저장하는 타입이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유일하게 참조형 중에 많이 사용을 하니까 따로 알아뒀어야 되는 타입이 스트링이에요. 실제로 우리 문자열을 많이 썼으니까. 출력문 안쪽에서도 많이 사용을 하고 구구단 찍을 때도 많이 썼고 쌍따옴표가 찍혀서 나왔던 모든 것들은 다 문자열이에요. 그래서 이 스트링을 잘 알아야 되는데, 이 스트링도 대괄호를 붙이면 배열로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 배열이라는 녀석은 자바에 존재하는 어떤 데이터 타입일지라도 대괄호를 붙이면 배열로 만들 수 있는 게 배열이에요. 그래서 얘를, 배열이라는 녀석 자체를 그냥 순수하게 참조형 타입이다 라고 막 딱 잘라서 말하기에는 살짝 애매할 수 있다 라고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대괄호를 붙여? 그러면 앞에 나온 이 타입들이라는 표현으로 우리는 배열을 만들 거야 라는 게 약속되어 있어요, 자바에. 그래서 이 배열은 객체의 개념으로 만들어주는 첫 단추가 될 겁니다. 무조건 객체를 배열의 형태로 써야 돼, 이건 절대 아니지만 우리가 이제 가장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배열을 선택해서 배우고 있는 거니까 이렇게 사용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런 녀석들도 다 똑같이
배열로 만들면 개념 똑같아요. 0번 방에 접근해서 문자열 넣겠다. 1번 방, 2번 방에 접근해서 문자열 넣겠다. 그리고 이거 출력하겠다. 뭐야 이거? 우리가 알고 있는 좀 전에 배웠던 그 개념 그대로 적용입니다. 똑같아요. 배열이라는 건 이렇게 어떤 데이터 타입이라도 그냥 대괄호를 붙여서 만들어내는 거. 이런 개념입니다. 그럼 이제 이거 가지고 얘기를 좀 해볼 건데, 자, 제가 str 변수를 불러다 놓고요. 대괄호에 숫자 써놓은 이게 0번이라고 하는 버튼을 누를 거야 라는 의미라 그랬죠. 자, 이렇게 변수가 가진 리모컨을 불러다가 어떤 인덱스 번호를 향해서 얘를 누를 거야 라고 표현하는 이 대괄호 안에 숫자를 넣는 이 행위는 배열에서만 할 수 있는 행위예요. 이렇게 인덱스에 접근하는 방식은 배열만 해요.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그러면 배열이 아닌 객체들은 리모컨을 누르는 행위를 이 대괄호 가지고 안 한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이 배열도요. 인덱스에 접근할 때, 인덱스를 불러낼 때 사용하는 이 대괄호, 리모컨 버튼을 누를 거야 라는 의미 말고 그냥 순수하게 리모컨을 누를 거야 라는 의미를 가지는 표현이 따로 있어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배열은 뭐 이제 간단하게 배우고 이제 다음 객체로 넘어가게 될 텐데 배열에서만 이 대괄호를 사용해서 리모컨을 누르는 행위가 하나 더 있는 거고 모든 객체들은 사실상 리모컨을 누를 때 점을 찍습니다. 점을 찍어요. 이러면 이 안에 뭐가 많이 나왔죠. 이거 자동 완성돼서 그냥 튀어나오는 건데 이 녀석들은 우리가 만들었나요? 우리는 지금 이 문자열 배열을 만들 때 이러한 어떠한 뭐 기능을 할 수 있게끔 막 정의를 해놓은 게 별로 없어요. 그냥 칸만 3칸으로 만들 거야 해놓고요. 그 칸들에 값 넣은 게 전부예요. 근데 사실 값을 안 넣어도 이 점 찍어서 나오는 녀석들은 동일해요. 값이 없어도 리모컨을 누를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녀석들은 도대체 무슨 버튼일까요? 우리는 리모컨을 객체를 만들자마자 생겨나는 이 리모컨을 변수에 복사해서 하나 넣어서 연결시켰어요. 근데 뭐 따로 기능 같은 거 아무것도 안 만들었는데 여기에는 버튼들이 되게 많이 존재하는 거예요. 지금 누를 수 있는 버튼들이. 얘는 뭘까요? 라는 얘기예요. 지금. 자, 이 녀석들은 이건 나중에 이제 개념이 나올 텐데 이걸 메서드라고 합니다. 기본 메서드나 뭐 변수들은 객체라면 기본적으로 가져야 할 기능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말을 좀 바꿀게요.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우리가 따로 안 만들었어요. 근데 그냥 만들어져 있어요. 왜? 객체니까. 그거예요. 현실로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이 TV를 하나 이제 제작을 했어요. TV에는 무조건 있어야 되는 버튼들이 있죠. 예를 들어 전원 버튼이라든가 볼륨, 채널 이런 버튼이 있어야 되죠. 이거 없으면 TV 조작할 수 있어요? 이거 없으면 안 되잖아요. 기본적인 것들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얘네들이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어떠한 것들, 뭐 예를 들어 넷플릭스 기능을 위해 넷플릭스 버튼을 만든다라든가, 뭐 디즈니 플러스를 위해서 그 버튼을 따로 만든다거나, 아니면 녹화 버튼을 만든다거나 이런 거. 이런 추가적인 버튼들은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나중에 만들게 될 녀석들이고, 응당이 있어야 되는 기본적인 것들, 그런 것들은 이렇게 점을 찍으면 그냥 튀어나온다 라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인덱스를 접근하겠다라고 하는 이 대괄호를 사용하는 이 버튼도 해당 방이 알아서 이 3개라는 이 모양을 정해놨기 때문에 3개로 만들어지니까 이것도 기본으로 제공되는 버튼 중에 하나예요. 내가 누를 수 있는 방 번호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상 기본적으로 가지는 것들 중에서 우리가 실제로 사용하는 것들이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고 그 중에서 이제 배열에서 특히나 쓸만한 거는 이 녀석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사실 배열에서 쓰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보셔도 돼요. 요만큼은 객체라면 기본으로 다 들어있는데 어떤 객체를 만들어도 이건 다 있어요. 얘네들은. 근데 얘네들은 거의 쓸 일이 없고 이 녀석을 우리는 이제 그나마 좀 사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얘는 이름이 뭐예요? 랭스죠. 랭스 뜻이 뭡니까? 길이에요, 길이. 자, 그러면 얘를 사용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요? 3이라고 값이 나왔네요. 이 3은 뭘 뜻할까요? 배열의 길이를 나타냅니다. 우리가 배열의 길이를 3칸, 방 3개로 만들 거야 라고 했기 때문에 이 길이를 출력해 보면 3이 나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인덱스의 개념을 배웠고 지금 길이라고 하는 개념도 배우고 있습니다. 랭스라고 하는. 자, 이 두 가지의 연관성을 한번 따져볼 건데, 자, 예를 들어서 마지막 인덱스 번호가 99인 배열을 만들어냈어요. 그럼 이 배열의 길이는 몇이에요? 마지막 인덱스 번호가 99예요. 그러면 이 배열의 길이는 100이에요. 왜냐하면 인덱스는 0부터 시작이고 길이는 1부터 시작이니까. 그렇다는 얘기는 길이가 200인 배열을 만들어냈다. 그럼 이 배열의 마지막 인덱스 번호는 199죠. 얘는 0부터고 얘는 1부터니까. 자, 0부터 카운트를 하면은 우리가 1부터 10까지 1씩 증가하면서 반복을 하면 총 10번 반복이에요. 근데 0부터 10까지 1씩 증가하면서 반복을 하면 11번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플러스 1, 마이너스 1을 잘 해야 된다는 거겠죠? 0부터니까. 카운트를 1부터 할 거냐 0부터 할 거냐. 그래서 길이와 인덱스 간의 연관 관계는 상관관계는 길이 마이너스 1이 마지막 인덱스 번호입니다. 이건 무조건이에요. 왜냐면 인덱스 번호는 우리가 조정할 수 없고요. 못 바꿔요. 무조건 0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방까지 넘버링을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리고 마지막 인덱스 번호 플러스 1을 하면 이게 길이다. 자, 지금 이걸 제가 왜 얘기를 하고 있냐면, 자, 배열이라고 하는 거는 어쨌든 인덱스라는 개념 때문에 데이터가 들어가는 순서에 의미가 있어요. 데이터가 넣어지는 이 순서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순서에 따라 우리는 반복문으로 얘네들을 컨트롤할 수 있어요. 배열은 그래요. 인덱스가 있으니까. 자, 지금 우리는 str이라고 하는 이 배열을 컨트롤할 수 있는 리모컨 들고 있는 얘를 통해서 얘가 가진 이 값들을 한번 다 출력해 볼게요. 출력문 한 번만 출력문은 한 번만 쓰고 3번 써가지고 출력하는 거 말고 이거를 반복문 가지고 할 겁니다. 자, 일단 while문 먼저 해볼까요? int i는
0으로 놓을 거예요. 왜 0으로 놨겠어요? 우리가 그동안 초기값 잡을 때 보통 1부터 했는데 이제부터는 0으로 많이 할 거예요. 왜냐면 인덱스 번호가 0부터 시작을 하니까. 자, 그리고 i가 몇 가지 돌아야 돼요? i는 2까지 돌아야 돼요. 그죠? 그래야 0, 1, 2 돌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이 표기를 이렇게 할 거예요. i가 3보다 작을 때까지 라고 할 겁니다. 그러면 얘는 i는 어차피 정수니까 3보다 작은 정수, 마지막 참을 만나는 시점은 i가 2일 때까지죠. i가 3이 되면 거짓이니까. 그래서 i가 2가 될 때까지 돌리겠다. 그리고 i를 1씩 증가시키겠다. 자, 이 상태에서 str에 i번째 방해를 불러와서 값을 찍어라고 하면 처음 반복 돌 때 여기에 들어가는 i는 0. 그럼 0번 방에 대해서 출력할 거고요. 그 다음에 증가해서 올라간 다음에 i가 1이 되고 1이 된 i 값은 참이니까 여기가 1로 들어올 거고 그럼 두 번째 거 출력될 거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증가해서 2가 돼서 올라가고 출력될 거고 2번 출력될 거고 3이 돼서 올라가면 거짓이니까 탈출할 거고 이러면 우리는 배열이 가지고 있는 값을 반복문을 통해서 그냥 뽑아낼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자, 근데 이 상황에서 이 3은 제가 이 스트링 배열을 3칸으로 만들 거야 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쓸 수 있는 3이죠. 자, 만약에 자, 제가 코드를 이렇게 보여드렸어요. 여러분들 보고 이 지금 str이라고 하는 스트링 배열이 방이 몇 개인지 안 보여드리고 있는 상태인데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라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방이 몇 개인지 지금 몰라요. 뭐 물론 그런 경우는 없겠지만 하드 코딩을 안 하기 위해서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방이 몇 개인지 모르는 상황. 자, 여기 3을 대체할 수 있는 값은 뭐가 있을까요? 자, 네? 배열의 길이, 그렇죠. 자, 제가 아까 전에 인덱스와 길이의 상관관계를 말씀드렸던 이유가 지금 이 반복문을 통해서 하고 싶은 건 0번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인덱스 번호까지 반복을 돌릴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안에 있는 그 변하는 이 값을 인덱스 번호로서 활용을 하고 있죠. 근데 우리는 마지막 인덱스 번호를 몰라요, 지금. 근데 사실 알 필요가 없는 거죠. 길이 마이너스 1은 마지막 인덱스 번호인데 우리가 여기다가 얘를 넣어버리면 얘는 길이를 이 자리에 남겨줄 거고 길이 전까지 돌 거니까 길이 마이너스 1을 충족하네요. 얘는 그냥 돌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돌리면 당연히 문제가 발생을 문제가 발생을 하진 않지만 이렇게 이건 10개였어요. 10개. 이거를 지금 바뀌었지만 랭스를 넣어놓으면 전혀 상관이 없잖아요. 얘가 5가 되면 5번만 돌 거고요. 얘가 3이 되면 3번만 돌 거고요. 얘가 뭐 100이 되면 100번 돌 거예요. 그걸 우리가 얘를 건드릴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이제.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반복문 같은 걸 돌릴 때 여기다가 길이 같은 거를 강제로 계산해서 넣을 필요가 없이 넣으면 안 되고 이렇게 랭스라고 하는 얘를 활용해서 처리를 하는 게 좋다. 자, 그럼 이거를 그대로 포문으로 변경을 좀 시켜보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배열 돌릴 때 배열이 가진 값들을 이렇게 찍어보고자 할 때 while보다는 for를 많이 쓸 거니까 방식은 똑같아요. i는 0부터 해가지고 랭스 사용할 거고요. 1 증가시킬 거고요.
이 안쪽에서 i번째를 찍겠다. 똑같은 겁니다. 그냥 이제 실제로 이렇게 많이 활용을 하게 될 거예요. 여기에 지금 널이라고 나오는 거는 일단 무시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이게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될 포문의 형태예요. 실제로 반복문을 사용해서 처리하는 것들은 이렇게 배열이나 리스트 같은 거에 데이터를 저장해 놓은 거를 돌려가면서 하나하나 얘가 가지고 있는 값들을 이제 방이 3칸이라고 하면 0번, 1번, 2번 이걸 순차적으로 이렇게 한 번씩 다 확인해 보기 위한 용도로 반복문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이런 과정을 우리가 이제 순회라고 표현을 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돌아보는 거예요. 시작을 0부터 처음부터 했으니까 얘는 정순회가 되고요. 순차적으로 0번부터 시작을 하는 거는 정순회. 근데 이거를 아예 역순으로 돌릴 수도 있어요. 뒤에서부터 마지막 인덱스 번호 끝번호부터 0번까지 이렇게 뒤에서 거꾸로 보는 거, 이걸 역순회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두 가지의 경우에서 포문을 되게 많이 사용을 해요. 그러려고 우리가 반복문 배운 거고요. 실제로 이렇게 많이 처리를 합니다. 자, 그럼 역순회도 한번 써볼까요? 이거 포문으로 한번 바로 해볼까요? 자, 역순회 하려면 몇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2부터 시작을 해야 되죠. 2번 인덱스부터 0번 인덱스까지 돌아야 되니까. 근데 우리가 여기다가 이렇게 넣으면 돼요. 그리고 i를 0까지 돌아라 하면 되거든요. 그러면서 i를 1씩 감소. 이러면 돌릴 수 있습니다. 거꾸로 돌죠. 돌긴 도는데 이걸 좀 차이를 하나 줘볼까요? 돌리는 건 문제가 없는데, 자, 아까처럼 얘가 바뀌었대요. 이거 어떡합니까? 또 이거 쳐다보고 와가지고 이거 바꿀 거예요? 그럼 안 되겠죠. 그럼 이것도 여기 한 것처럼 해줘야겠네요. 어떻게? 배열의 길이만 넣으면 어떻게 돼요? 얘는 에러 나요. 문제 생겨요. 왜냐면 없는 인덱스 번호를 가지고 시작을 하려고 했으니까. 이건 안 돼요. 그러면 순수한 길이가 안 되는 이유는 얘가 뭐라서? 3이라서. 근데 얘한테는 3번 인덱스가 없잖아요. 길이 마이너스 1을 해줘야죠. 그래야 2라는 값이 나올 거잖아요. 역순회를 할 때는 초기 값을 배열에 길이 마이너스 1을 넣어주는 거고, 그리고 종료 조건을 0을 포함해서 0까지 작아질 수 있게끔 1씩 감소. 이래야 역순회를 할 수 있다. 근데 여기가 이제 조금 이게 뭐야 싶을 수도 있는데, 자, 이거 어려울 게 전혀 없어요. 이렇게 놓고 보면 우리가 계속 하던 거예요. 컴퓨터는 이 한 줄의 코드를 만나면 뭘 해야 돼요? 연산자를 보면서 연산해야죠. 대입 연산자랑 마이너스 산술 연산자가 쓰였어요. 누가 우선순위 높습니까? 마이너스가 높아요. 대입이 더 낮아요. 그러면 얘를 먼저 해야 돼요. 근데 얘를 하려고 하는데 str.length래요. 이 녀석은 str이 가지고 있는, 배열이 가지고 있는 길이를 반환시켜 줍니다. 그럼 얘는 컴퓨터가 이 변수를 치환하려면 이 length라고 하는 녀석의 결과인 길이를 이 자리에 남겨야죠. 계산을 하고 치환을 하면 그 자리에 그 값이 남는 거였잖아요. 항상. 그럼 3-1이 되는 거죠. 그럼 이겠네요. 그 2를 i한테 대입, 연산. 그러니까 i는 2. 이겁니다. 이게 특별한 코드가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해오던 컴퓨터의 연산 순서, 연산의 흐름, 변수가 값으로 사용되면 치환할 거고,
이런 것들 똑같은 얘기입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배열을 컨트롤하는 리모컨이 가진 리모컨을 눌러 길이라고 하는 변수에 접근을 한 것 뿐이에요. 그래서 얘는 길이 자체를 나타내 주는 거니까 우리가 이렇게 역순회를 할 수가 있다. 자, 이걸 while문으로 한다고 하면 뭐 이것도 뭐 어렵진 않겠죠. 여기가 str.length-1 초기값 잡아주면 되고요. 여기는 0을 향해 갈 수 있게끔 코드를 수정해주면 될 거고, 얘도 마이너스로 깎으면 되겠죠. 똑같으니까 개념은 포문과 while문은. 근데 사실상 이제 배열이나 이런 녀석들을 순회하는 과정에서 반복문을 돌릴 때에는 while은 이제 거의 안 쓴다라고 보시면 돼요. 거의 다 전부 다 포문 가지고 합니다. 훨씬 깔끔하니까. 자, 그리고 자, 이런 얘기를 또 해볼까요? 이 얘기를 드릴까 말까. 하자. 자, 제가 지금 int 정수형 타입으로 A1부터 A200까지 총 200개의 변수를 만들었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얘네를 만든 이유는 어떤 정수형 데이터 200개를 저장하기 위해서 만들어냈어요. 자, 근데 이렇게 만든 정수형 데이터가 전부 다 연관성이 있는 데이터래요. 전부 다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낸 데이터, 저장해놓은 데이터를 나중에 필요한 곳으로 전부 전달할 필요가 있대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실제로 아직 전달하는 거 이런 거 해본 적은 없지만 실제로 전달을 한다 그러면 이거 하나하나 다 써줘야 되거든요. A1을 다른 곳으로 전달할 때 어딘가 필요한 곳으로 넘겨줄 때 A1이라고 적어줘야 돼요. 그러면 A1, A2, A3 이런 식으로 A200까지 우리는 적어야 돼요. 근데 이게 목적지가 필요한 곳이 한 곳이면 200개를 쭉 써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좀 불편하겠죠. 얘는 연관성도 있고 한 곳으로 전달될 건데 이렇게 따로따로 변수 200개로 저장을 해버리면 우리는 손해예요. 그럼 이걸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겠어요? 우리가 지금 배운 배열 같은 거 쓰면 됩니다. 여기다가 실제로 값을 저장하는 행위는 뭐 이렇게 넣는 거나 이렇게 넣는 거나 별 차이가 없는데 이렇게 해서 200개의 데이터가 다 저장이 됐다라고 가정을 하면 얘는 한 곳으로 보낼 때 이 얘가 가진 리모컨만 넘기면 돼요. 얘가 가진 리모컨을 주면 실제로 원본 객체는 어딘가에 있을 텐데 이 넘겨받은 리모컨 가지고 얘를 누르겠다 하면 결국 얘 따라오는 거 아니에요. 얘는 이제 200개를 다 나열하면서 넘겨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거 하나만 넘겨주면 돼요. 자, 근데 상황을 한번 바꿔볼게요. 연관성이 있든 없든 어쨌든 얘가 도착해야 되는 필요한 곳이 한 곳이 아니라 여러 곳이 어때요? 그러니까 뭐 1부터 10까지는 어디로, 2부터 뭐 11부터 몇 가지는 어디로 이런 식으로 다 나눠져 있는 거예요. 자, 그 상황이라면 얘랑 얘랑 누가 더 유리할까요? 그 상황이면 얘가 더 유리해요. 아니면 필요한 것들끼리 같은 곳으로 가는 애들끼리 객체를 따로따로 또 묶어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는 이상 얘가 더 유리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객체라는 걸 다룰 때 무조건 복수계의 데이터라 그래서 무조건 객체로 다뤄야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그 중요성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 자바가 아무리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기법의 대표적인 언어라고 할지라도 연관성이 없거나 연관성이 제대로 보증이 안 되거나 애초에 이 녀석들이 존재하는 목적 어딘가로 넘어갈 때 이 목적지가 계속 다르다면 묶는 게 오히려 손해다. 그런 것들은 객체로 처리하지 않는 게 낫다. 이런 예외 상황에 대한 거를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판단을 잘 해야 되고요. 객체를 써야 될 때와 그렇지 않을 때를 명확하게 생각을 하셔야 본인이 어떤 프로그래밍 개발을 코드를 짜는 데 있어서 손해를 안 보고 개발을 할 수 있어요. 이런 것들 하나 또 말씀을 드렸고, 자 그리고 이제 이거는 뭐 그렇게까지 중요한 개념은 아니지만 자바에서 특히나 잘 몰라도 되는 개념이긴 하지만 알아두면 무조건 좋은 개념이긴 하니까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우리 이렇게 배열 만드는 거 해봤죠? 자, 근데 제가 형태를 살짝 바꿔서 이런 걸 해볼 거예요. 자, 얘는 우리가 좀 전까지 하던 배열입니다. 얘는 뭘까요? 2차원 배열이에요. 그렇다는 얘기는 하나 더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 3차원 배열입니다. 이거 제한이 없어요. 이렇게 다차원 배열을 우리가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어요. 자, 근데 제가 이런 걸 한번 해볼게요. 이제 2차원 배열한테 값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값이 들어있다라고 했을 때 이 값을 찍으면 당연히 얘가 잘 나오겠죠? 자, 이거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지금 2차원 배열하고 있는 거예요. 3차원 배열은 뭐 2차원 배열 알면 그 뭐 거의 어려울 거 없는 거니까. 자, array2라고 하는 변수, 그 다음에 int3 2라고 하는 배열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2차원 배열이. 그러면 어쨌든 리모컨 하나 연결이 되어 있을 거고요. 이 첫 번째 배열 녀석은, 이 큰 배열 녀석은 방을 몇 개 가지고 있어요? 두 개? 세 개? 자, 보시면 제가 써놓은 걸 보시면은 int 3 모양으로 배열을 만드는데 그 안쪽에다가 int 2 배열을 또 만들어 넣은 거예요. 이 녀석도 보면은 0번 인덱스에 접근을 했을 때 나오는 배열의 0번 인덱스에 또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2번 인덱스까지 존재하고 있죠. 이렇게 존재를 하고 있고, 여기 안에 들어있는 리모컨을, 아이고 안 사줬다. 얘도 이제 결국에는 리모컨인 거고, 이렇게 연결되면
방 2칸짜리 배열이 하나가 들어있는 거고, 얘도 마찬가지. 이렇게 보면 돼요. 데이터를 차곡차곡 이렇게 넣은 겁니다. 그래서 array2 이 리모컨을 한번 눌렀을 때 접근할 수 있는 녀석에 가서 0번 들어가면 얘는 리모컨이에요. 그리고 이 녀석이 가지고 있는 리모컨을 한 번 더 눌러서 0번에 가면 얘예요. 이제 공간. 이게 다차원 배열입니다. 객체 안에 객체, 배열 안에 배열. 값을 여기다가 10, 20, 30, 40, 50, 60 이런 식으로 그냥 저장해 놨을 뿐이에요.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녀석의 길이를 알고 싶다. 어떻게 해야 돼요? 얘의 길이를 알고 싶다. 자, array2에 몇 번이에요? 이 녀석한테 가려면, 얘한테 가려면 일단 여기서 몇 번에 접근해야 돼요? 0번이죠. 0번에 접근을 해요. 그래야 이 리모컨까지 마주할 수 있을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리모컨을 눌러서 랭스를 때리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해야 이 0번 방이 가진 리모컨이 나오는 거고, 거기에 있는 랭스를 보겠다라고 했을 때 2가 나오는 겁니다. 이해되실까요? 객체가 겹겹이 쌓였다고 해도 우리가 지금 처음 배웠던 그 개념을 그림으로 그려놓고 보면 전혀 문제될 게 없어요. 전혀 문제될 게 없습니다. 이게 다차원 배열. 근데 사실 자바에서 다차원 배열을 굳이 많이 활용하지 않는 이유는 자바는 애초에 배열을 그렇게 많이 쓰지 않아요. 자바로 프로그래밍을 할 때 상황에 따라서는 안 쓰진 않고 쓰기도 하는데 대부분 이 배열보다는 나중에 배우시게 될 리스트라고 하는 그런 녀석을 더 훨씬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배열을 그렇게 많이 사용을 하지 않고요. 2차원 배열 같은 경우도 이렇게 잘 안 합니다. 근데 이런 개념도 자바에는 있다. 그리고 이런 입체적인 상황도 머릿속으로 그려낼 수 있어야 여러분들이 객체를 다루는데 큰 문제가 없다 정도로만 일단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오늘 배열에 대해서 이것저것 얘기를 좀 많이 했는데 오늘 배운 내용 중에서도 특히나 이 그림 이거에 대한 이해만 확실하게 된다면 아주 큰 성과예요. 이게 거의 이걸 제대로 이해했다 그럼 객체의 한 반 정도는 알고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중요한 개념이었으니까 이거를 잘 해주셔야 되고 이해가 안 되면 될 때까지 그림을 그리세요. 이거는 무조건 알고 넘어가야 돼요. 이거 이해 안 된 채로 아 몰라 하고서 다음 걸로 지나가 버리면 우리가 앞으로 한 며칠 동안은 계속 클래스랑 객체 얘기만 할 거거든요. 객체가 그렇게 할 게 많아서 이것만 얘기를 계속하게 될 텐데 이거 얘기 하나도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이거 해야 돼요 지금. 이 오늘 배운 거. 이거는 막혔다고 그냥 무시하고 넘어갈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조건 반복이야. 조금 막혀도 하루 이틀 지나서 공부해도 괜찮아요. 그렇게 따라가는데 무리가 없어요. 근데 얘는 안 돼요. 바로바로 복습하셔야 되고 그리고 공부하시다가 진짜 이거는 모르겠다 싶으면 저한테 계속 질문하셔야 됩니다. 그럼 제가 또 알려드리니까 자 그렇게 얘기를 좀 하도록 하고요. 시간이 없어서 다른 진도를 더 나갈 수는 없으니까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